네, 그러면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학년별 교육과정을 작성을 했다면 나이스와 관련된 시스템에도 해당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준학년도 학기라는 메뉴가 학교 정보, 기준연도 학기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교무학년도가 있고요, 수업학년도가 있는데요. 교무학년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학년도, 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학년도는 미리 올 학기 또는 학년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기존에 있던 학생 생활기록부도 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학년도에 담임 배정이라든지 반별 시간표를 할 때는 교무학년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2학기로 두시면 되고요. 수업학년도는 2022학년도 1학기로 지정을 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차기 학년도에 수업 일수 또는 방학 등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날짜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학년도에 작업들을 미리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학년도와 학기가 설정이 되었다면 선생님들께서 계획했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접근할 수 있는 메뉴는 교육과정, 편제 및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다음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1년 동안 진행해야 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4학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4학년 조회를 눌러주시고요. 자동 등록과 등록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동 등록을 하게 되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상단에 보시면 이제 3개의 탭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기본교육과정은 빼고요. 2개에 있는 탭을 통해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공통교육과정에서 과목별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에 있는 폼에다가 1년 동안 진행돼야 되는 해당 교과의 수업 시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됐다면 저장 버튼 눌러서 해당 내용들을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교과와 관련된 공통교육과정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있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탭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전체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과 관련된 전체 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우선은 1학기, 2학기 시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자, 닫기 버튼 나가셔서 과목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해당 명에 보시면 링크 표시가 있는데요. 해당 표시를 클릭을 해서 수립을 했던 교육과정의 교과, 즉 국어는 1학기 때는 104시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시수와 관련된 부분이 입력이 되었다면 수업 일수와 관련된 부분을 나이스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교육과정, 학사 일정 관리, 연간, 월간, 학사 일정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수업 일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준 월은 이제 1, 2학기로 보시면 되고요. 조회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그 해당 날짜의 행사들을 또는 휴업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다음에 있는 공휴일 정보 생성을 눌러서 해당 학년도의 공휴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별로 이제 휴업일과 관련된 그 학교 행사를 등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다음에 있는 학교 행사 등록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고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기존에 만들어졌던 다양한 그 해당 행사들이 있는데요.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기념일인데 저는 이제 행사명을 좀 달리해서 추가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이제 추가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나이스에서 이제 그 페이지에 볼드체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사명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시고요. 공제일 구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일수에서 제외를 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일수에서 포함이 되지 않을 때 어떠한 형태, 즉 여기서는 이제 휴업일이 되겠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행사일 때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특별활동에 반영을 할 것인가, 어디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반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국 공통행사 코드는 해당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그 행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금 만들었던 해당 행사와 관련된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끌어다가 필요한 날짜에다가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학교별 그 수업 일수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넣었던 어떤 행사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즉 리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체크 삭제 해주시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일수와 관련된 작업을 완료를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내용들을 수업 일수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사 일정까지 등록을 하셨다면 해당 학년도의 담임교사 그리고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가 맡아야 되는 교과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메뉴는 이제 교육과정, 담임 편성 관리 및 교과 개설, 담임교사 편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해당 학년을 눌러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드셨던 각 학교의 학년 반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교사를 끌어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담임 편성을 하신 후에 이제 담당 교과 개설로 가시면 되겠죠. 주고자 하는 해당 교사를 선택,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하신 후 반 선택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과목에서 전담 교사가 있다. 그러면 해당 학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해당 교사 클릭, 그 다음에 해당 교과목을 클릭을 하신 후에 반을 선택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무학사의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 교무학사와 관련된 권한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임 배정, 그 다음에 이제 전담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의 이제 교과목과 관련된 권한들, 그 다음에 학사 일정을 다 등록을 하셨다면 매주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 수업 시수와 관련된 그 시간표를 입력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과정, 시간표 관리, 기초시간표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 반별시간표까지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시간표의 역할은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과목이라든지 시간 운영,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등록을 했던
학사 일정이 학기별 또는 1년 단위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초시간표부터 작성을 해서 반별 시간표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기초시간표는 이제 해당 학년 다음과 같이 이제 조회를 해 보시면 현재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다음과 같은 형태로 끌어다가 넣었는데요. 간단한 형태로 해당 교과목을 해당 요일에다가 이와 같은 형태로 끌어다 두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넣었던 과목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이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초시간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초시간표가 완성이 되었다면 검증 및 반영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제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년도 학기 확인하시고요. 이제 여기 밑에서는 이제 학기, 그 다음에 아까 4학년 저희가 했거든요. 4학년 1반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증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확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 시작일과 반영 끝, 현재 기본값은 이제 2021학년도 수업 학년도가 교무학년도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반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입력했던 기초시간표가 반별시간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별시간표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학년에서 4학년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시간표에서 입력되었던 해당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행사, 이러한 내용들을 매주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반별시간표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학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학적사항은 그 해당 내용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절차들의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대표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책자라든지 기타 장학사님 등을 통하여 학적사항들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훈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학생 정보란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을 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로 누가하여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학생의 경우에는 이전 주소에 대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소가 누가되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비밀 전학의 경우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누가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전출입과 관련된 내용들,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 조기 졸업, 그 다음에 명예 졸업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학적 변동이 있을 때 기재요령 책자 33쪽에 보시면 학적 처리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특기사항란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기사항란에 학적 변동 사유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훈령에서 얘기를 했던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학생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비밀 전학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누가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입학 전형에서 편입학, 그 다음에 재취학, 면제, 이와 관련된 학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시면 되고요.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기사항분에 학적과 관련된 특기사항이 있는데요. 제8호 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을 있을 경우에는 조치결정 일자, 즉 이제는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내용들이 이관이 되었는데요. 교육지원청 내부 결재일과 함께 즉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재요령인데요. 기재요령에서 그 인적 학적 사항은 다음과 같이 1, 2, 3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단의 내용과 같이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적 사항이라든지 특기 사항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 페이지는 39쪽에서 51쪽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각종 업무 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학생 정보인데요. 학생의 성명은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에 따라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 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이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 개명이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본인 개명 이력이 추가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이때 기본증명서도 학생의 기본증명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권 등을 이용을 해서 정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소 변경은 별도의 정정 절차 없이 누가 주소 등록 탭에서 처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밀 전학의 경우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주소를 누가 기록하지 않는다. 요 사실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기사항입니다. 입학, 재취학,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당해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수업 일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해 학년도에 입학, 재취학, 편입학은 불가능하게 되고요. 특히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귀국 학생이라든지 미인정 유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3분의 2 미만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적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지만 두 번째에 보시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원할 때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하게 주지 또는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기사항 중에서 전출입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실 때는 공백 기간이 없게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까지 정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에는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방학 중 전출입과 관련된 내용도 공백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의 공백은 인정을 하고요.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는 공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수업 일수에서 제외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과 전출입이 동일 날짜에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바뀐 부분인데요. 전출일과
전입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하루 차이를 두고 해당 내용들을 처리를 했지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